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죠. 과학과 사람들 원정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든 락커 같은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시지만 과학자 맞으십니다. 네, 락커이기도 합니다. 취미로. 예, 취미. 자, 오늘 우리 특수통으로 특별한 통찰을 좀 얻고자 우리 원종호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소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부터 그 장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과학적, 객관적 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최근에 후쿠시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 이 코로나19 네. 과학적 객관적 방역이 아니라 정치 방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여론조사도 과학적 객관적, 뭐 하여튼간에 다 모든 게 과학적 객관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이언스, 과학 이런 게 구글에서는 약 검색해 보면 1억 2,900만 개, 영어로 사이언스 하면 77억 1,000만 개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이언스, 과학 이란 말은 유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말이고요. 네. 그 라틴어로 사이엔티아라는 표현인데 네. 원래 의미는 뭐 지식, 학문 뭐 이런 정도의 의미고 네. 그게 이제 중세, 근세로 넘어가면서 지금의 과학 같은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네. 한자어로서의 과학은 원래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네. 과는 우리 과목할 때 예. 분류를 말하는 거고, 예. 학은 학문이고, 그래서 이제 분류된 학문, 체계화된 학문 이런 개념으로 18세기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네. 그 이후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다 수입이 돼가지고 네. 다 공용으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면 과학 그러면은 대체로 자연과학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 무엇을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과학자들은 또 뭘 과학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일단 과학의 정의는 되게 명확하고요. 예. 관찰과 실험을 행할 수 있는 관찰. 그런 대상을 이제 상대하는 게 과학이고, 대상으로 하는 게 과학이고요. 네. 그리고 증거가 필요하죠. 증거.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자연에 대한 뭐 자연과학의 경우는 그렇고 사회의 경우는 뭐 사회에 대해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탐구하는 체계적인 학문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네. 그런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 이런 게 중요하죠. 개방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과거 저는 이제 사회과학대를 나와가지고 야 사회과학이 무슨 과학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자연과학자들은 또 그런 말 합니다. 네, 자연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자연과학대 다니는 친구들이 뭐 그랬는데, 여튼 그러면 과학과 과학이 아닌 거, 비과학적인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얘기할 때는 정치 방역이다. 뭐 정치, 이념, 환경에 대해서도 이념에 치우친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 이렇게 평가를 하신단 말이죠. 네. 비과학은 그럼 뭡니까? 비과학은 증거가 빈약하거나 아니면은 과학적인 대상이 아닌 것을 과학처럼 다루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종교라든가 종교. 뭐 무속이라든가 뭐 이런 개인적인 믿음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네,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요. 예. 물질 증거가 필요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루는 건 과학이 아니고 또 편견이나 개인적인 뭐 바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것도 과학이 아닌데 네. 사실은 무엇이 과학인지 아닌지 엄밀하게 하나하나 구별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죠. 그렇죠.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 자연과학 또 과학에 대해서 꽤 오래된, 하지만 엄밀하게 들어가면 좀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아니구나.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네요.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일단 자, 그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기반 대응 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 정치 방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 글쎄요. 어떻게 일단은 저는 전 정부도 지난 정부도 과학적으로 열심히 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정치 방역이라는 것의 정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기 좀 힘든 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치 방역이었는지 예. 이런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은 알겠습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더 자세한 말씀은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특별한 수요일의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의 특수통은 원종우 과학가 사람들 대표님이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흔히 자주 이야기하는 소위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건가를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 코로나 방역 정책이 특별히 더 과학적이다라고 볼 만한 뭐가 있습니까? 정치 방역이고 문재인 정부는? 네, 뭐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예. 과학 방역을 강조를 했는데 네네. 사실 내용을 보면 특별히 그런 점이 뭐 보이지는 않고요. 네. 일단 과학적 방역을 실현할 수 있는 뭐 과학적 근거들이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뭐 과거에 비해서 확충이 됐다거나 발전된 면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네. 과학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시스템, 인력, 인프라 그리고 뭐 법령,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뭐 어떤 대단한 뭐 과학적 발전이 그 사이에 이루어졌거나 사이에? 네. 이런 면까지 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과학적이지 않은 여론조사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쓰이는 과학적이라는 말은 의미가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여론조사의 방법들이 있죠. 정해진. 네. 뭐 표본 추출, 뭐 조사 방법, 질문지 구성 이런 것들, 확률 추측법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하자 이제 이런 게 목적인데요. 네.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여론조사가 존재한다는 걸 좀 강조하는 거죠. 예, 강조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모든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방식하고 조사 방식, 질문 문항 이런 조사 개요가 전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제출되게 돼 있습니다. 다 공개돼 있습니다. 네,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과학적인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이제 시비거리가 사실 아닌 상태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의문을 정말 무게 있게 제시를 하려면 어떤 여론조사가 왜 어떻게 과학적이지 않은지 그렇죠. 공정하지 않은지에 대한 사실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렇죠. 입증을 해야죠. 증거를 내야죠. 아까 네. 과학의 핵심은 증거라면서요. 증거를 내셔야죠. 근데 이제 느낌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할 그런 주제는 아니지 않는가. 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핵 인지 감수성이라고 핵도 느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를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느낌만으로 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IAEA 방문한 한덕수 총리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지속해야 한다. 대통령도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오염수 과학적 객관적 검증 어떻게 해야지 과학적 객관적 검증입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영역도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근데 이번에 사실 지난 10일에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었어요. 네.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였는데 여기 이제 발제하신 분이 해외 분이신데 그 오염수 정보에 대한 좀 중요한 부분은 그 표본 채취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 표본 채취. 과학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 일본 정부가 지금 관리를 하던 그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에 9개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네. 표본 자체가 종류도 적고 양도 수량도 부족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결론을 우리가 얼마나 신용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접근도 이런 맹점들이 서로 간에 있는 겁니다. 네. 방법 자체는 좋아도 표본이 부족하다 이랬을 때는 이제 좀 신뢰할 수 없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저장 탱크 그룹당 30리터의 샘플을 단 한 번 채취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예, 이런 방식으로는 저장 탱크 중에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가 되는 거니까 네. 나머지 80%의 상태를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적은 샘플로는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제 10일 날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특정 부분에 과학적인 접근을 해도 이제 빈 구멍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 그 생태계 영향 평가도 네네. 가자미, 개, 갈조류 이 세 개의 지표 종에 대해서만 영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휴. 근데 이 종들은 사실 태평양 지역 생태계와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아, 가자미, 개. 갈조류 이렇게 세 개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이 정말
객관성, 과학적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접근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만 돋보기를 딱 들이대면 네. 나머지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못 보게 되는 곳에다가 못 보게 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네. 그러면 특정하게 이게 돋보기 되고 있는 것이 아무리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80%가 그럴 수 어둠 있는 속에 거죠.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환경오염이나 이런 특히 핵과 관련된 부분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삼중수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삼중수소뿐만 아니고 뭐 스트론튬이라든가 세슘 계통의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또 지적도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리고 네. 누군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삼중수소는 돋보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일 수 있다. 오히려 네.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그 서균열 교수님이 어제 하시더라고요. 자, 또 과학 이야기에 나온 것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분 MB 청와대 때 환경부 환경 담당 비서관이었는데 지금은 환경부 장관이시죠. 네. 4대강 보해체가 과학적 결정이 아니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제 4대강 보호에 대해서는 뭐 찬반 양론이 계속 있긴 했죠. 이게 네.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방해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때 이 부분을 생각을 하려면 그러면 4대강 보호의 건설은 과학적인 결정이었나? 아, 라는 이제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 4대강 보를 쌓은 것이 먼저 들고 나왔던 그 공약이었던 대운하 건설 네. 여기에 대해 여론이 너무 나쁘고 그게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사실 대운하를 포기하고 4대강 보로 간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은 전 국민이 지켜봤고요. 그랬죠. 그렇다면은 이게 애초에 그 4대강 보라는 것의 과학적 필요성이 증명된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다면 4대강 보를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보면 과학적이란 말이 이미 이 4대강 보 건설 때부터 다소 자의적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 나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 4대강 보의 해체의 과학적 결정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 이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아, 이런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182님. 영국의 석학이라는 분 오염수 1리터 마셔도 된다던데요. 그 정도면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과학계에서는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어느 대학교 석학이다. 어느 대학교 뭐 종신교수다, 명예교수다 이런 분들의 발언은 네. 이미 과학적 검증이 끝난 것처럼 언론에서 활용되거나 국민들도 받아들이잖아요. 소위 네네. 과학계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과학계도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네. 뭐 권위가 통용될 때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권위를 가진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주장을 했을 때 네. 엄청난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네. 저 내용은 아마 그 옥스퍼드대 교수 노 교수께서 예. 얘기를 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사람이 내가 뭐 먹을 수 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온 사람인데 이거 뭐 먹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는 과학적 접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분이 예.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우려들까지도 불식시킬 수 있는 예.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어서 예. 논문을 발표를 하시고 예. 그러는 과정을 통한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내가 1리터 먹어도 괜찮고 10리터 먹어도 괜찮다 이런 거는 사실 그분이 드시지도 않겠지만 네. 실제로는 예. 이제 그분은 괜찮았지만 우리는 안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럼요. 네. 보편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그분은 방사능이 탁 몸에 장착돼 계신 분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건 과학적 추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네. 보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과학적인 거다. 자, 공직자들이 이렇게 한화진 장관, 한덕수 총리, 특히 대통령 과학적 이런 과학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학자로서 뭐 과학이란 말이 많이 쓰이니까 뭐 기쁘게 받아들이시는지 공직자들이 이렇게 과학이란 말 많이 쓰는 거 어떻게 과학자는 좀 받아들이세요? 원칙적으로는 기뻐해야 되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직자 혹은 정치인들이 어느 나라에서나 과학적이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대부분의 과학 관련된 분들이 우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그 과학적이란 말이 그 경우에 과학적 근거가 오히려 없는 정책을 뭐 추진하는 바탕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네. 또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끌어오는 그냥 수사. 한마디로 내용이 없는 수사죠. 예. 그런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특정 상황이 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너무나 흔한 일이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과학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증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직자들이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네. 그거를 우리가 사실 스스로도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유사과학, 사이버과학 같은 게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네. 공직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과학이 아닌 것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뭐 혈액형이라든가 아, 네. 뭐 B형 남자는 뭐 어때? 뭐 그때 정말 과학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리듬 같은 거요. 예, 예. 네, 예. 그런 것들은 뭐 나름 이제 무슨 근거가 되는 도표 같은 것이 있고 이 자석 이 팔찌도 있지 네, 않았습니까? 게르마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얼핏 보면은 뭔가 뭐 서류도 있고 뭐 옛날에 관련된 논문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책도 나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과학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 거예요. 네. 하지만은 이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근거라는 것이 뭐 조작됐거나 아니면 얼토당토하는 전혀 엉뚱한 다른 얘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 사실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과학의 기본 증거, 네. 그다음에 논리적 추론 네. 이런 과정들 그리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들을 도출해내는 거는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공직자들이 그런 아까 말씀하신 유사과학이나 비과학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사회정책이나 뭐 과학정책이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뭐 그런 이게 눈여겨봤던 그런 사례, 비과학적인 정책 결정의 대표적인 사례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사실 정책을 이제 결정을 할 때 네. 그게 뭐 대놓고 비과학적이거나 예. 대놓고 사이비스럽거나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죠. 아, 네네. 어쨌든 간에 뭐 기본적인 검증은 하는 용산 것이고 대통령실 이전은 어떤가? 저는 나중에 꼭 한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사실 용산 그 대통령실 이전 같은 경우는 과학적 대상이라기보다는 예. 어떤 뭐 정치적인 예, 어떤 뭐 예. 혹은 뭐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준다는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접근으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용산이라는 곳이 뭐 굳이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 그 기존의 청와대에 비해서 뭐 부족한 게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 과학을 제대로 이제 네. 사용을 해서 과학적인 결정을 하면 좋은데 근데 남발되는 경향이 예.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런 경우에는 그게 과학적인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국민들을 일단 믿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과학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죠. 네. 자, 뭐 우리의 태도가 왜 과학적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들을 과학자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자, 이 대통령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과학자로서 소위 과학의 기본적인 접근법, 기본적인 논리 이런 것 중에서 반드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 사고는 하셔야 된다. 이런 정도 검증은 정책 결정 전에. 네. 이런 과학자의 조언. 일단 과학적 사고의 핵심은 뭐 그 의사 결정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네. 이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네. 우리가 과학적 사고라고 했을 때 꼭 뭐 자연과학의 실험과 검증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네. 그 원인과 결과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과정 예. 이런 것들이 그 연결되는 부분에서의 그 객관성, 보편성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이럴 때도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 정치인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정치인들 비과학자나 과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평소에 이런 연습을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면은 평소에 개인으로서는 별 중요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네. 실제로 발현이 돼 버리니까요. 사회에서. 예. 그런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게 되고 뭐 미국의 경우에는 옛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특히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 과학적인 그런 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많이 생각을 하고 네. 그 합리적인 태도를 내가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지 개인이 아닌 특히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8892님, 저희들 사실 마지막 질문이 이 질문과 거의 유사한 질문인데요. 결국 시민들도 과학적 사고가 되어야 정치권에서 엉뚱한 소리 했을 때 걸러서 들을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진짜 어느 정보를 신뢰해야 하는지가 헷갈립니다. 네. 이럴 때 특히나 사회 경제 정책도 그렇지만 또 요즘은 특히 따옴표로 과학적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느 정보를 신뢰해야 될지 이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 이런 거 있으면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쉽지는 않은 일이죠, 사실. 예. 여러 갈래의 정보들이 있고 여러 갈래의 주장들이 있는데, 네. 근데 매 건건마다 입장이 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핵이라든가 네. 뭐 오염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수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된 경우에 너무나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뭐 A가 옳다, B가 옳다 이전에 예. 만약에 A가 아니고 B로 갔을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선택하면 안 되죠. 예,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은 무슨 주장들이 나왔을 때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또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해요. 뭐 정부나 혹은 뭐 어디서든지 간에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래서 그냥 얘기 나오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예. 저게 맞나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과정들 네. 본인이 직접 좀 확인을 해보는 과정만 가져봐도 네. 벌써 달라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환경 문제 등등 그 영향력을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재난적 상황을 쉽게 예측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라. 그리고 제발 검색부터 해보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원종우 과학과 사람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